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나태한 행정 추진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6선거구에 재선으로 컴백하신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미숙 도의원과 만나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또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고 고향 출신인 곽미숙입니다. 다시 일하라고 뽑아주신 고향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대 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4년 만에 컴백이라 이번에 다시 입성하신 감회가 매우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의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저희 10대 때 거의 전멸이다 싶을 정도로 네. 낙선을 다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낙선했다가 들어오신 의원님들 저랑 똑같이 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고 네. 앞으로 또 다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향 능곡 백석 1, 2동이죠? 네. 지역구가. 지역구 시급한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 지역은 사실은 대곡 역세권 개발이 제일 시급해요. 네. 사실은 대곡 역세권 주변으로 원래 고양시청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다른 곳으로 좀 이제 결정이 나면서 지금 이번에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네. 저희 고양시 안에서는 그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저는 역세권 개발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저희 고양 시민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시와도 좀 긴밀하게 협조 요청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중앙 정부에도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네, 그 부분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지금 지역구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대표의원 활동도 해야 되고 일단 앞으로 2년 동안은 정말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지금 방송 시점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원구성에 좀 난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대표의원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도민분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10대 때 사실 한 당이 독주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행부나 의회나 많이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요. 도민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반반 동수로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기울어졌고 한쪽으로 편중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견제하고 또 심의도 좀 하고 쓴소리도 하고 대변도 좀 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의장 선출하고 상임위 신설 문제, 또 예산 결산 특위 분리 문제, 이런 것들 도교육청과 몇 가지 쟁점 사안이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사실 이제 의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은 그냥 원칙대로 전반기 하반기 할 거 없이 그냥 투표해서 되시는 분으로 가자 이런 주의고요. 상임위 증설 같은 경우는 10대 때 제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대 때 이제 한 당에서 할 때도 사실은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11대 때 논의도 없이 이제 증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전 사실 반대고요. 전반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증설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예결이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가 아니라 경기도 의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라든지 쓰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돼서 사실은 저는 좀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순리대로 하자 이런 주의고요. 사실은 원구성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지사님께서 의회를 좀 존중하고 의회랑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가 아닐까라는 게 저는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11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보니까 변화, 쇄신 이런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 평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저겠죠, 뭐.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자녀 기간을 하셨던 여성 의원님은 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 대표가 선출로 돼서 이렇게 당선된 거는 아마 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큰 변화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전격적으로 대표단과 쇄신위원회에 예, 초선들 많이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노력하고 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잘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당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선 분들을 많이 이제 중용을 하셨고 실제 비율도 63명이면 네. 꽤 높거든요. 네. 뭐 이끌겠다라는 표현도 최근에는 뭐 별로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 의원으로서 초선 의원들과 어떻게 함께 나아가겠다. 초선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잡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역대 대표 의원님들보다는 굉장히 젊은 편에 또 속합니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초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변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새롭게 대표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해 주시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면 좀 강직하고 좀 수사 같다 이런 표현이 좀 있던데 네. 그 정작 곽 의원님께서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많은. 예. 이제 9대 때 사실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국정교과서라든지 준예산 사태라든지 예.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초선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을 때 네. 목소리도 좀 냈었고 행동으로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투사가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요. 저 사실 굉장히 여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도민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소신은 가슴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편한 얘기를 하죠. 지금 워낙에 도의회 상황은 좀 심각하지만 한창 휴가철이거든요. 네. 예. 일주일의 시간이 온전히 주어진다면 어떻게 좀 소중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전 사실 이제 대표위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주신다면 네네. 편하게 좀 쉬면서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건 없는지 또 소홀했던 건 없는지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 갖고 싶은 게 소망이지만 네. 지금은 대표위원이니까 2년 동안은 제 개인 생활은 접어두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우리 77명의 의원님들께 무언가를 더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년 만에 컴백하셔서 곽 의원님 본인도 감회가 남다르시겠지만 또 가족들도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응들 좋으셨죠? 예. 네, 당연히 반응 좋았죠. 뭐 이제 선거하는 동안 아들 둘이 네. 굉장히 많이 도와주어서 네, 든든하고요. 네. 어떤 엄마가 자식을 보면서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저희 이제 그 아들 두 녀석이 네. 굉장히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좀 남달라서 더 뿌듯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사실은 아들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엄마가 행복하게 느끼는 일을 하는 거를 보게 돼서 기쁘다라고. 안 되나 얘기하면 안 돼? 예, 예. 엄마 광미숙은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이에요. 예. 아유, 그 아드님 두 분이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네네. 확실히 그 키울 때랑 다 큰 아들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사실은 아들 둘을 키우는 게 이게
대한민국 아줌마로서 네. 뭔지 아마 알아요. 예. 투사 정신이 그때 생기지 않았나 아, 제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네, 네. 예, 굉장히 힘들게 길렀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두 녀석이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서 네. 뭘 하면 이제 케어를 많이 합니다. 엄마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MZ 세대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군요. 예예. 그리고 또 엄마 청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을 원할 겁니다. 오. 준비하세요. 네. 저 레슨 받습니다. 아들들한테. 아들 두 분도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정치를 해서 네 관심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아들 키운 보람 정치하시면서 제대로 네, 느끼고 네, 계시네요. 네, 네. 그럼 선거운동 할 때도 네. 두 아들의 어떤 힘이 매우 컸을 텐데. 아, 그럼요. 근데 뭐 아들이 도와줬던 선거운동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아들들하고 동반을 하면 네. 티가 나시는가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는 봤는데 네네. 사실 이제 군대 갔다 커서, 오고 커진 이게 모습은 남아 있으나 네. 좀 다르게 보이시나 봐요. 근데 이제 저기 쓱 당기셔서 누구야? 이제 큰 애요, 작은 애요. 이러면 역시 뭐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고. 네. 네, 뭐 어딜 가도 보기 좋다. 꼭 데리고 다녀라 이러는데 이제 꾀가 날 때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이러기도 하는데 야 너랑 가니까 보기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동행도 해주고 네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어떤 가치가 될 텐데 대표 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갖고 있는 뭐 각오랄까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표위원의 역할이 사실은 저를 제외한 77명의 의원님들의 각각의 색깔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가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거는 예전 방식인 거고요. 다양한 색깔들의 다양한 모습의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각자 의원님들의 역할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의정활동 하시는데 뒷받침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평가하듯이 일 잘하는 똑순이로 남고 싶습니다. 대표위원을 하더라도 지역에 절대 소홀하지 않을 거고요. 또 남은 2년, 그러니까 토탈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지역에서 뽑아주신 일꾼인 광미숙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운 도의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